슬기로운 중3 생활 다시 돌아온 시간 포물선 사례 봤던 거 잊은 건 아니겠죠?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좀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원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막 대놓고 세상에 대수와 기하를 막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모든 것이 수였던 것이다. All is number. 멋있죠? 여기는 슬기로운 중3 생활이고요. 목소리로 수학을 들려드리는 저는 이제 잠시 안녕입니다. 지난차시 사례 잠깐만 봐요. 지난차시 사례 기억나죠? 그 보물차 말고 파라볼라 안테나 이렇게 생긴 것들. 포물선이란 원래 어떤 녀석인지 확인하고 그 성질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었죠. 오늘은 또 일단 먼저 셰플러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태양열이 반사면에 닿아서 초점에 모일 거니까 초점 부분에 요리할 것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가열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은 물 1리터 끓이는데 약 4, 5분밖에 안 걸린대요. 대박이죠? 김건모는 방송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셰플러라는 이름이 붙느냐면 이걸 만든 사람이 셰플러거든요. 이와 관련한 영상을 따라 보도록 합시다. 이분 대단해요. 짧은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철학에 공감하시고 이 조리기에는 포물선의 성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배우는 바로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 다 수학이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합니다. 수학이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손전등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초점에 전구를 달아가지고 빛을 내보내면 빛이 반사경에 닿아서 앞으로 쭉 빛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빛이 분산되지 않고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그 뭐 자동차에 뭐 하향등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쭉 나가지 않죠. 그런 경우는 앞으로 뭐 쭉 안 뻗는 그런 라이트 같은 경우들 전구가 초점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것들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조각홀이라는 회의장은 양쪽 벽면이 포물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서서 얘기하면 방 반대편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이거는 이제 뭐 간단히 여러 곳에 뭐 있긴 있겠지만 제가 직접 본 곳은 영월 별마루 천문대 앞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 별마루 천문대는 아니고요.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앞에 있는 건데 별마루 천문대에도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천문대에 파라볼라 안테나가 존재하니까 그 포물선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튼 여기 이제 초점에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은 또 그 포물선의 초점에 소리를 듣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이 초점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소리가 쭉 나아가서 반대편 포물선 쪽으로 이제 딱 소리를 받으면 그 이제 또 초점, 즉 듣는 곳에 이제 소리가 모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겨울왕국의 제작에 사용된 실제 레퍼런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눈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 벽에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두 눈뭉치가 서로 부딪히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의 점성 등을 조정해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똑같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후키 오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흐르는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 지성의 놀라운 창조물 중 하나이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세계 7대 난제 중 하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폭발하는 자동차와 연기, 앞서 소개되었던 겨울왕국 속의 화려한 마법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채역학은 자신의 모습을 영화 속 세계에 투영하였죠.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큰 파도가 돋보였던 행성에서도, 인셉션에서 볼 수 있었던 환상의 꿈속 세상에서도 유채역학은 CG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데 기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세트장을 폭파시킨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CG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CG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놀라운 CG를 체감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놀랍게도 세계 7대 난제라고 불리는 유채역학의 꽃,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사례들을 포함해 매우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정식이지만, 방정식이 세상에 등장한 약 200년가량 동안인 오늘날까지도 이 방정식의 해, 즉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솔루션이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방정식이라 그러면 해가 존재하잖아요. 네. 저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클레이 수학재단에서 2000년에 7개의 수학적인 난제를 갖다가 발표해서 이걸 풀면 100만 불씩 주겠다. 100만 불씩 주겠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의 3차원상에서의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는지 증명하면 네. 100만 불을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린 저거 갖고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뭐 다른 것도 막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는 방법이 네. 근사를 해야 되니까 근사. 예, 컴퓨터에서 푸는 거예요. 아, 1960년대, 70년대 뭐 컴퓨터가 발전했잖아요. 슈퍼컴퓨터 이런 데서 푸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생각을 바꿔 해에 최대한 근사할 수 있는 근사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첨단 기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인류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에 관한 기상 예보입니다. 전 지구라는 매우 넓은 공간에서,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날씨라는 정보를 앞선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이론상 무한에 수렴하는 빠르기를 가진 하이퍼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해에 최대한 가깝게 근사한 값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과 수학의 한계라는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네요.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영화에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영화 CG가 가면 갈수록 정교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산유체역학이 점점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CG의 정교함은 곧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CG팀에 영화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물리학자, 수학자, 그리고 컴퓨터 공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물리학과 수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이 우리의 눈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물리학과 수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엘사의 화려하고도 사실적인 눈의 마법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픽이라는 거죠? 예, 그래픽인데 그냥 그림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뭐 포토샵 이런 게 아니라 저 식을 갖다 푼 거라는 거죠. 아, 식을 풀어서? 예. 어려운 영상을 좀 보셨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학이 세상에서 어쨌든 쓰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의 수학은 좀 찾기는 어렵지만 이제 현재도 수학은 계속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다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수학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한 수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위에 다른 것을 쌓고 쌓아서 이렇게 세상이 됩니다. 이제 당분간은 저는 이제 여러분을 만나지는 못하네요. 하지만 온라인 클래스는 계속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과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접 만나는 걸로. 이젠 저도 기말 모드로 나중에 만나요. 그때까지
메일을 그러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도 생일 같은 하루.